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 시설에서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입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수련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법 제 31조에 제 31조에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는 이제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에는 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부터 복귀해서 어떻게 돼요?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이라든지 주거, 그다음에 학업, 이런 자립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한 시설이 이제 이 청소년 쉼터입니다. 청소년 쉼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면 뭐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뭐 재활센터, 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청소년 쉼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이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부터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제는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자립지원관은 자, 이제 세 번째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입니다. 여기에는 학습이라든지 뭐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어떤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적합하게 치료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이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을 이제 우리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입니다. 자, 소년법 제32조 1항 1호에 따르면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뭐 상담이라든지 주거, 그다음에 학업, 자립 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9월 22일 날 여기 이제 그 복지시설에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제 어느 의원이 그 이제 질의해서 이제 그 받은 내용을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복지시설에서 나온 청년 5명 중 한 명은 5명 중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이 반지하 서울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경향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토지공사라고 하는 이제 LH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LH는 전세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살 집을 찾을 이런 어떤 자립 준비 청년 5명 중 한 명이 이 반지하집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 준비 이 청년은 여기서 어디서 거주했냐면 아동 양육시설, 아동 양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 그다음에 가정 위탁 이런 데서 보호를 받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거길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가 이제 종료되는 겁니다. 왜요? 18세는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이상은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LH에서 청년 전세 임대는 LH가 전세 임대 이제 계약을 맺은 이 주택을 이제 만 이제 19세에서부터 39세 이 청년에게 이제 그 재임대하는 이 공공 이제 그 임대주택인데 자, 2년을 거주하고 기본적으로 2년씩 이제 두 차례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전세 임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시설이나 위탁 과정에서 나온 지 5년이 안 되는 이런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뭐 생계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의료급여 이런 어떤 수급자 등과 함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입주 1순위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도권은 1인 가구의 전세금이 최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 최하 뭐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2천만 원,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이제 사실은 이제 받는데, 자, 거주 희망자가 직접 구한 집을 LH가 검토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재임대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하고 있는데, 자, LH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어떻게 돼요?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까?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준비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이제 반지합을 찾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에 이제 어떤 그런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의 어떤 전용 면적 이제 60m 나선 이하의 그 어떤 다세대 연립주택 지하층에 올 상반기 평균 전세 임대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1억 1,497만 원.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만 원 가지고도 보면 실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거죠. 그죠? 뭐 겉값으로 들어가는데 이 학생이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동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공동생활, 그다음에 가정위탁,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생계나 주거, 의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자, 주거 경제 지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잖아요. 주거, 어떤 경제적 지원. 이것이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소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되는 이러한 추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도 이제 알고도 있는 이제 의정부 지역에 몇 군데 가보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뭐 어떤 그 아동 보육 시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리고 봉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면 이 학생들이 18세가 이제 이상이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도 사실 요즘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생활을 하라 그러면 1억 뭐 1억 2천이라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갚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참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자립할 수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의 이제 복지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이런 쪽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시설의 설치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1항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법 제32조 1항에 그 내용이 어떻게 운영하고 설치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찾아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자는 이런 청소년 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법 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한 청소년 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령으로 인해서 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제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서는 시장구청장에게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휴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업 이거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도지사나 시장, 뭐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관의 장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법조계 제 33조 32항부터 해서 30항,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복지시설의 어떤 종류는 31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종류와 기능 설치하고 설치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폐업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이용 이제 계속 이용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쉼터는 즉 가정 밖에서 청소년을 어떤 실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어떤 청소년 쉼터는 제외하고,
이것을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떤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떤 가정으로 복귀하여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사유가 이제 원인이 되어서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에서 그 가정의 박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소시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퇴소를 해서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어떤 대상이 되고 가정폭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청소년의 본인의 의사,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다만 뭐냐면 자,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인해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쉼터 안에서 이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냐 한다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런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청소년 그 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질서문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자들을 다시 퇴소시키는 이러한 어떤 절차를 또 취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의 이제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어떤 자격 기준이나 자격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이제 청소년 시설에는 자, 각 시설의 이 사업 수행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이 종사자들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나 이 종사자를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이 종사자들은 시설과 관련돼서 자격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 34조에 있다는 거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어떤 자격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시설에 그들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만 몇 가지만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청소년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이런 그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쉼터 및 이 청소년 자립지원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장은 자, 상담 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뭐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어떻게 해요? 복지시설 실무 경력이 이제 3년 이상인 경우에 시설의 자격 기준이 된다. 시설장. 그리고 상담 복지 관야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복지 분야 실무 경력이 어떻게 5년 이상인 경우의 사람.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청소년 지도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인해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이 전문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시설장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이제는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어떤 단체에서 이제 추천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 어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격 기준을 두었습니까? 이런 자격 기준은 이런 어떤 공부를 한다,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무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뭐 어떤 그런 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자격 기준을 명확히 두었고, 그래서 그 자격 기준을 이수한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을 보유한 사람만이 그런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 기준입니다. 자격 기준. 자, 시설장이었죠. 지금은 이제 보호상담의 어떤 자립지원요원과 행정업무 수행요원, 조리원 이렇게 해서 봐서 우리가 이제 보호상담원, 자립요원과 행정업무요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보호나 상담원, 자립지원요원은 상담복지 분야의 어떤 4년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동등 이상의 어떤 학력을 가진 그래서
어떤 바른 이 법령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여기에서 이제 동등 이상의 어떤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 이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 상담 자립 요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 복지 분야 전문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여기와 같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법령이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 복지 및 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또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병사, 자격 가족 상담 전문가 등 이러한 것들을 갖춘 그 청소년 보호 지원을 갖춘 이 전문 자격을 소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호 상담 자립위원회의 어떤 요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있었다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뭐 1부터 5까지 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 그 보호 상담 이제 자립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업무 수행 직원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 아니잖아요. 이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고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조리원도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이 이제 조리원으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청소년 이런 어떤 시설에 관련돼서 어떤 그 시설의 종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시설의 어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그래서 그 청소년 자격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떤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두 번째 이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입니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제 법적인 것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청소년 치료재활 관련 이제 박사학위의 박사과정을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취득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수한 사람으로서니까, 으로서 이것을 이수하고 요거에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재활 관련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런 분야에서 뭐 7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전문의,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병사 요거와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7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쪽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시설장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치료 재활 관련 분야에서 실무 5년 경력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치료 관련 재활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능력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자치에서 인정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을 하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설장은 그러면 뭐 시설장만 있어서 또 이제 이런 시설이 운영되는 건 아니죠. 이제 관리 업무 이제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뭐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에 이제 3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재활치료 관련 분야 이제 5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과 전문이나 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진 분야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제 이런 그 치료 관련 분야에서 이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뭐 의료라든지 심리, 상담, 복지,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이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고요. 자, 상담원은 뭐 상담학이라든지 교육학, 뭐 심리학 관련 이런 학과, 뭐 전문대학이라든지 뭐 동등 이제 이런 학력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0 따라서 전문 상담 자격을 가지고 취득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치료 재활을 여기 치료와 재활과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자격 기준을 좀 엄격하게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보호 자립 요원은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이
이 자격을 이제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청소년 뭐 지도사, 지도학, 사회복지학 이런 그를 학과를 나와서 이제 이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다음에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되고, 의사는 이런 어떤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이런 어떤 간호사 이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호사 자격을 통해서 치료 재활과 관련된 이런 업무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치료재활 센터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또 보면 자, 치료사, 임상, 심리사는 여기에는 이제 이런 관련 분야 이제 전문대학 또는 뭐 이상의 어떤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 이제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가정과 정신질환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이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심리치료나 인지치료, 특수치료 여기 공인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 이상인 사람, 행정업무요원은 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고 뭐 똑같이 있고, 전사람도 마찬가지, 영양사는 뭐 영양사 명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치료 및 그런 재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리원이나 뭐 시설관리요원 이런 운전요원 이런 것들 같은 거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청소년 이 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 기준에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입니다. 회복 지원 시설의 시설장은 자, 상담복지나 소년부 복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복지 분야 또는 소년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 또는 소년보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상담 복지라든지 소년보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청소년 상담 복지 이런 거 관련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사잖아요.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보유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실무 경력에서 이제 5년 이상인 사람이 이제 시설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취득하고 그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관련 분야에서 이런 어떤 업무 경력을 이제 쌓아야 된다는 거죠. 경력을 쌓으면 시설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군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리드해 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설에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질과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런 어떤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그 전문 기관이나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보호상담원은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상담복지나 소년보호 분야에서 4년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상담복지 분야의 어떤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다고 하는 사람,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청소년 복지 시설에 어떤 그런 그 회복 시설의 지원 시설에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어떤 그런 여기도 그냥 뭐 여기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사용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보호 상담원이 이제 이런 이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그런 이 청소년 이제 이런 쭉 해서 복지 회복 시설까지 쭉 해서 이제 봤는데, 그러면 자,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사자의 어떤 직종별 배치 기준을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뭐 이거는 꼭 알아둘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단지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설의 어떤 시설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이제 뭐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쭉 해서 이제 가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 이제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회복시원시설, 이렇게 해서 시설장들은 거의 다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 상담원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가 이제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인원이 뭐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본 같은 10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보호 상담원만 있고 그다음에 뭐 조리원도 이제 10명 있는데 이렇게 뭐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실적으로 이제 10명 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4명이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인원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이제 치료재활 센터입니다. 여기도 뭐 시설장 이제 시설장이고 그다음에 쭉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인원들이 치료 관련 이제 치료나 재활 관련 센터는 좀 인원이 좀 약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명 미만일 경우에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요 인원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원이 이제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인원 기준에 따라서 한 명만 예를 들어서 51명이다. 51명. 그럼 51명은 이 인원들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 여기에 대고 그렇고 이게 써야 되고 인원도 그렇고 보면 여기도 한 명도 많고 여기에도 지금 한 명도 많고 여기도 안 써야 되는데 많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실적으로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 명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설을 인원을 둬야 되고 안 돼야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6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제 인원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적정하게 또 수입도 어떤 지출과의 어떤 관련 속에서 잘 이뤄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제 이런 어떤 복지와 관련된 그 이제 육성제도로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 지원법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자 하면 법적인 것을 찾고 또 그 법적인 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또 강의 듣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에 더 하고 이제 기말 중간고사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또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간에 빠지지 마시고 강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